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주식시장, 여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 월스트리트가 금융 전문가의 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도의 전문성. 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태반이 틀리지 않습니까? 월가의 인물 가운데 월가의 황제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이 있어요. 월가의 황제. 바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은 1956년생이에요. 억만장자입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 JP모건 1등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중에 하나예요. 4대 투자은행. 그중에 1등입니다. 거기에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의 연봉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월급 한 달에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의 지난해 연봉 보면 3,450만 달러에 나왔습니다. 하나로 보면 440억. 그러면 나누기 12에 보면 약 한 달에 37억 원. 어마어마하죠? 한 달 월급이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37억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모으지 못할 만한 돈 아니겠습니까? 37억 원. 이거를 한 달 월급으로 받아요. 여기가 월가예요. 그렇다면 수석 전략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전문가들, 투자 책임자들, 또 각 분야의 이 책임자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이렇게 JP모건을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렇게 투자 은행들의 얼마나 많은 이 투자 이 담당자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이 다이먼의 월급이 37억. 그러면 10분의 1만 계산을 해봅시다. 10분의 1을 계산해보면 3억 7천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3,700만 원이 아니라 3억 7천만 원. 그런데도 주가의 미래를 그것도 단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아닙니다. 단 1년 후의 주가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가의 이 무릎과 바닥과 어깨와 꼭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4번이나 했어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예측을 보면 작년 7월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일시적 아니잖아요. 또 작년에 말을 하기를 내년 말에 2022년 말입니다. 올해 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완전히 빗나갔죠. 올해 여름에 최고 9.1%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대 아닙니까? 올 22년 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까지 내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들, 대단히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단 1년 후를 예측을 못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이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워낙 자신감을 가지고 장담까지 했어요. 작년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정말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 여기서 2023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2021년도에는 6%, 올해 3.2%, 이거보다 내년은 2.7%면 더 낮아진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7%, OECD는 2.2%로 내다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세계 각국이 이렇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 연방준비제도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전망이에요.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금리 중간값 5.1%에 달합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0.75%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25%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경제 재개, 내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예요. G2, 세계 두 번째 경제 규모예요. 지난 3년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이 중국이 최근 방역 조치를 철회하고 국경을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커요. 중국의 이 개방.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위험도 함께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재차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표적이에요. 최근에 급속도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중국이 내년 검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을 하면서 재확진자 수가 내년 1월에 정점을 찍고 하루 평균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일부터 12월 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등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부터예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다른 국가가 개방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한 사례를 조합한 결과 이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 모델에 따르면 확진자는 내년 1월 13일 하루 370만 건으로 정점을 찍고 또 3월 3일 하루 420만으로 두 번째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4월 말까지 중국에서만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보면 내년 1분기가 정점이에요. 1, 2, 3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여기서는 최근에 내년 1월 8일자로 코로나에 적용해온 최고 강도 갑, 을, 병, 정 중에 갑류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재개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론 또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도 내년 경제의 부담 요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유럽은 천연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보다 천연가스 공급을 더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의 LNG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 상황이 또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내년 경제는 2024년 회복을 향해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할 해라라고 시티그룹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